어머니를 보내고 엔드 이종수. 지난 금요일에 모친께서 돌아가셨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충분히 더 사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병고가 그만큼 깊었던 듯하다. 새벽녘에 돌아가셨고 부음이 전해진 것은 아침 무렵이었다. 급히 서울발 물금행 KTX를 예매했다. 마음이 급한 막내 남동생은 비행기라도 타고 오라고 다그쳤지만 항공권 예매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우리 집 두 아들과 손자는 마침 할머니를 뵈려고 부산에 내려가 있던 참이었다. 요양병원 중환자실에 계신 모친을 오후 2시에 면회하려고 예약해 두었는데 면회는 불발되고 부고를 듣게 된 처지였다. 두 도를 간 넘긴 손자는 끝내 증조할머니를 뵙지 못한 셈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점심시간이 지난 무렵이었다. 상복으로 갈아입고 완장을 왼팔에 차고 재단에 술잔을 올려 재배한 뒤 문상객 맞이에 들어갔다. 문상객 안내와 접수는 둘째 아들이 맡았다. VIP실답게 장례식장은 쾌적하고 깔끔했다. 음식도 정갈하고 맛깔스러웠으며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무더위를 식혀주었다. 향불을 피웠고 향이 다 타기 전에 새 향으로 갈아두기도 했다. 국화꽃도 준비되었다. 부고장은 하행선 열차 안에서 카톡으로 띄웠는데 문상객들이 부고를 확인하고 장례식장을 찾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제법 걸릴 듯했다. 모친은 꽤 오랫동안 병고를 겪으며 통증에 시달려 온 탓에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약물 과다 복용 등으로 입맛을 잃으셨고 통증으로 아픔을 호소하곤 하셨다. 통증 치료를 위해 진통제가 투여되었고 기력 회복을 위한 영양제도 놓았으나 당신께서 삶에 대한 애착과 의지를 잃으신 듯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요양병원에서 삼시세끼를 제공했지만 거의 드시지 못했고 영양 공급이 전혀 되지 않으니 회복이 어려웠다. 결국 코에 호스를 연결해 유동식을 공급하기도 했다. 막바지에는 폐렴까지 겹쳐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셨다. 병원 측에서는 대형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하기도 했으나 더 이상의 병원 치료가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코에 호흡기를 달고 어렵게 숨을 이어가는 형편이었다.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셨고 손을 잡아보아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셨다. 한동안은 열이 올라 얼음 주머니로 열을 내리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얼마 후 열은 내렸으나 손이 부어올랐다. 간호사에게 영양제 투여를 당부했고 그렇게 영양이 보충되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면회를 한 이틀 뒤에 착고하신 것이다. 끝내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다. 문상객은 대부분 현직에 있는 막내 남동생의 손님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간간히 친척이나 다른 분들도 오셨다. 새아들이 상주 노릇을 하며 참배실을 지켰다.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폈고 헌화한 꽃이 쌓이면 아래에 둔 통에 옮겨놓기도 했다. 문상객들은 향을 피우거나 꽃을 헌화했고 덜어는 술잔을 올리기도 했다. 상주들과는 맞절 또는 목례로 예를 갖추었는데 접수대에서 목례로 예를 표하도록 권한 터라 목례가 주를 이루었다. 계속 맞절을 하다 보면 상주들이 견뎌내기 쉽지 않으리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아내는 공무로 몽골 울란바토르에 출장 중이었고 귀국 예정일은 토요일 오후였는데 하루 앞당겨 귀국길에 올라 있었다. 오늘 밤 귀국해 내일 아침 KTX를 타면 오후쯤 장례식장에 당도할 것으로 보였다. 오후 늦은 시간부터 본격적인 문상이 시작되어 손님들이 줄지어 왔다. 서울시 교육감도 문상을 왔다. 마침 장례식장 근처에 일정이 있어 소화하고 오는 길이라 했다. 상주로서 응대하며 10분쯤 대화를 나누었고 곧 일어서는 그를 배웅했다. 큰아들도 상주로서 자리를 지키며 역할을 다하고자 했으나 손자를 돌보는 일이 불가피했다. 부친은 내실에 앉아 계시다가 간간히 가족 친지종친의 문상객들에게 인사를 하시기도 했다. 밤 10시경이 되자 참배실도 조용해졌다. 이제 더는 문상객이 없으리라 여겨졌다. 그런데 그보다 늦은 시간에 사촌형 내외께서 문상을 오셨다. 고향에서 오신 길이었다. 펜션을 운영하시는데 손님이 있어 늦을 수밖에 없었다며 양해를 구하셨다. 참배실에 불을 하나만 켜두고 정리한 뒤 내실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가족 대부분은 귀가하고 상주들만 남은 셈이었다. 다음 날 날이 밝았다.
이날은 십시의 입관 절차가 있었다. 친견실로 이동해 모친의 마지막 모습을 뵙는 시기였다. 수의가 입혀졌고 몸의 구멍은 솜으로 막혔다. 대렴이라 하여 시신을 끈으로 묶는 절차가 의식처럼 진행되었다. 얼굴을 천으로 감싸고 300끈으로 몸을 묶었다. 친견을 하며 모친의 이마에 손을 떼보았다.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전해져 왔다. 몸은 나무둥치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친견을 마친 뒤 입관을 했다. 관 위에 명정을 놓아 고정하고 흰 천에 고인의 성명을 맞상주가 펜으로 썼다. 다른 관과 식별하기 위한 조치로 보였다. 입관 절차를 마치고 참배실로 돌아와 성복제를 지냈다. 발인 때까지 3차례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오늘 2차례, 내일 발인 전에 1차례 지내는 시기였다. 장례 지도사의 진행에 따라 상주가 잔을 올리고 재배했으며 마지막에 밥을 물에 말아 올리고 재배함으로써 성복제가 끝났다. 이틀째에도 문상객을 받았다. 동생이 근무했던 봉생병원의 원장이자 국회의장을 지낸 정의원님이 몸소 문상을 오셨다. 거인다운 풍모가 느껴졌다. 당신이 보낸 조화가 보이지 않는다며 확인하시기도 했는데 조금 늦게 도착한 조화여서 조문대 바로 앞쪽에 옮겨 비치해 두었다. 아끼는 후배 의사인 막내 동생을 무척 아끼고 후원해 오신 것으로 여겨졌다. 처가의 동서처 제처남 등이 문상을 왔고 친구들도 왔다. 사돈댁에서도 몸소 문상을 와 맞상주가 응대했다. 손부도 와서 상복을 입고 문상객 맞이에 협조했다. 아내의 문상객도 서울에서 내려왔다. 아내는 지쳐있던 터라내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저녁 성복제는 오시에 치렀다. 그렇게 이틀째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장례 3일 차날이 밝았다. 사촌 누님 내외께서 아침 일찍 오셔서 아침 식사를 하셨다. 고모네 사촌 누님도 가족과 함께 문상을 왔고 발인 후 영락공원까지 함께 해주었다. 12시에 성복제를 지내고 발인 절차에 들어갔다. 시신은 리무진에 모시고 일반 손님들은 버스로 이동했다. 날씨는 더없이 맑고 쾌청했다. 화장장의 접수를 마치자 오후 1시 30분에 시신 입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되었다. 리무진에서 관을 내려 4명이 운구했다. 관을 수동식 운반구에 올려놓으면 직원이 홀로 끌어 입고장 입구까지 이동시켰다. 영정 사진과 위패를 든 장손이 앞장서고 상주와 가족이 뒤를 따랐다. 화장장 입고장 옆에 상주와 가족이 일렬로 서서 고인과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 여동생이 흐느껴 울었다.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다. 순식간에 시신은 화장장 안으로 옮겨졌다. 곧바로 반대편 대기 장소로 가니 전광판에 화장 중이라는 안내가 떴다. 그 표식 아래에 유골함이 있었고 그곳에 영정 사진과 위패를 놓아두었다. 화장에 1시간여가 걸린다 하여 그동안 옆 식당에서 요기를 했다. 다시 화장장으로 와 전광판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화장이 끝나고 발골 작업을 하는 모습이 모니터에 나왔다. 한 직원이 유골을 쓸어 담아 유골함에 옮겼다. 맞상주가 유골함을 받아들고 영정 사진을 든 장손을 따라 가족이 줄지어 수골 작업장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이물질을 골라내고 유골을 가지런히 정돈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화장장을 빠져나와 버스를 타고 납골당으로 향했다. 부산 추모공원에 도착했다. 상주 2명이 납골당 안치 절차를 밟았다. 대금을 정산하고 접수를 마친 뒤 145호실 윗단에 안치했다. 명패는 제작 작업을 거쳐 열흘쯤 지난 뒤에 부착될 것이라고 했다. 안치를 마친 후 참배실을 배정받아 제사를 지냈다. 장례 지도사의 지도에 따라 술을 따르고 재배하며 제사를 모신 뒤 모든 절차를 끝냈고 버스를 타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다.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반납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뒤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해산했다. 그렇게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셈이다. 84년을 사신 모친이 이제 극락왕생하시기를 기원했다. 모친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사셨고 늙음하게는 병고로 많이 고통스러워하셨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지극정성으로 삶에 충실하고자 하셨고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셨으며 손자들의 안녕을 기원하시면서도 정작 당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으셨다. 강한 삶의 의지를 보여주셨지만
누적된 병고의 후유증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듯하다. 어린 나이에 시집 오셔서 평생 일에 치여 사시면서도 늘 도리를 잃지 않으려 하셨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봉양하고자 하셨으며 주어진 삶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자 하셨던 분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셨던 그 지극한 어질미 자식들의 영화로 빛난 것이리라. 예순의 설악산 대청봉에 오르셨고 한계령 쪽으로 하산하시던 그 정정함은 어디로 갔는지 모를 일이다. 13시간의 산행을 거뜬히 해내시던 억척스럽고 강인한 삶의 표본을 보여주셨던 분이었다. 얼마 전에는 아들네 식구들이 추모공원에 봉안당을 다녀왔다. 손자가 증조할머니에게 할머니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동영상에 저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얼마 후에는 작은 아들, 예비 며느리와 함께 추모공원에 다녀올 계획이다. 어머니 모든 업보를 훌훌 털어내시고 편안하고 안온한 내세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제는 모든 근심 걱정 다 잊으시고 당신의 아니만을 돌보시며 고통 없이 극락왕생하시고 평안히 안식하셔서 고이 잠드소서.